오늘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심리학 13번째 주제, 꾸준함입니다. 저는 성공의 비결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중에서 하나 꼽으라면 꾸준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없을 시절에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두뇌와 또 부모의 그런 재력이 유일하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믿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딪히고 깎인 세월 속에서 돌아보니 그런 것들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이미 정해진 것들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즉,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후천적인 꾸준함과 노력은 조금은 느리게 보일지라도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시중에 나온 베스트셀러 책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로부터 재물을 얻어서 성공했다거나 복권에 당첨돼서 지속적인 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의 미래, 즉 나의 삶은 즉 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지금의 나는 5년 전, 10년 전 내가 생각하고 행동해 온 모습 그대로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심은 대로 나타난 그 결과라는 말이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듣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생활 습관들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 즉 목표가 되겠죠.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듣고 보고 먹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썩은 열매를 수확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살아있는 자신이 심은 대로 어떤 열매든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고 있나요?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심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씨앗이 독서든 자격증 취득이든 재정적 독립이든 삶의 변화든지 모두 다 동일한 수학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바로 수학의 법칙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꾸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끈질기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록하고 그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꾸준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 꾸준함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생각과 변화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매일 꾸준히 실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마인드셋이라고도 하죠.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틀, 이 사고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착화된 과거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라면 그대로 두어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사람에 대한 원망, 시기, 상처, 질투, 후회 등 이런 마음의 씨앗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잡초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씨앗들은 우리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빼앗아 갑니다. 변화와 성장을 누리려면 먼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성공심리학 꾸준함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비워내기입니다. 우리는 오염된 땅, 즉 우리 마음이라고 해본다면 그 오염된 땅을 그대로 둔 채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선 하루빨리 좋은 성과,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이 맺히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노력을 한 후에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은 어김없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다시 이전 생활로 너무나 쉽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이야.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는데 뭘, 이런 자포자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해봤는데도 성과가 없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의 틀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 잠재의식에는 여전히 승리에 대한 경험보다는 패배, 실패, 그리고 후회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 내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은 어김없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비워내지 못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잡초는 가만히 두어도 너무나 잘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잡초들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나아가는데,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 내면의 이 잡초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뽑아내는 행위는 우리 내면의 이런 잠재의식의 부정적이고 낡은 것들을 뽑아내고 새로운 것들로 장착하는 것, 즉 소프트웨어를 까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워내는 방법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 이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그거를 비워내는 방법은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맞서서 싸운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승리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유혹에 대한 내면의 습관이 올라올 때 거의 대부분은 다 무릎을 꿇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내면의 감정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시도 때도 없이 기회가 주어지면 내 생각과 감정들, 특히 좋은 의도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큰일도 아닌데 내게 크게 화를 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그 감정에 맞서서 누가 맞고 틀리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답을 찾았나요? 이런 감정들을 가만히 두면은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불만,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간다면 평생에 지속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허상, 이 감정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부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되고 싶은 멋진 모습,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 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들을 먼저 부인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로 갈아 끼우는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멋진 모습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인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그려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생각하고 원했던 모습들이 당신의 현실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달리 화를 내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나.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는 나. 반응은 어떤 사람과 다툴 때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그 사람의 말에 맞받아쳐서 내가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반응이라고 한다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 물러서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린 너무나 먼저 반응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클락션을 빵 하고 누르면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반응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부터 시작해서 심할 경우에는 차를 나란히 세워놓고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심겨졌던 우리 소프트웨어입니다. 반응이 아니고 대응.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변하고 싶은 모습들을 생각하고 숨을 고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로 다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저는 이전에는 저도 덩달아서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그래라고 하면서 심지어 같이 크락션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뒤에서 설령 제가 잘못을 안 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아니면은 응급 환자가 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로 저를 희석시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뒤에서 빵빵거리면은 내가 졸음운전을 하는 줄 알고 나를 도와주는 거구나, 조심하려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웬만해서는 휘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상황에 반응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도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앞에는 우리가 비워내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정적인 감정들을, 잡초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것, 정말 새롭고 창조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수학의 법칙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셨는지 안 지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농사에 작은 텃밭이라도 길러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주제가 그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사 지을 때 땅을 개간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모종을 심잖아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 마음의 밭에 하는 행위가 바로 인내다. 그리고 끈질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것은 변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잡초들을 뽑아내셨으면 거기다가 또 부정적인 것을 채우면 안 되겠죠. 이제는 전혀 정반대의 새로운 것들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워내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워내기는 일회성이 아닌 매일 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그런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샤워를 하고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듯이 이 나쁜 감정 비워내기는 매일 매 순간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퇴근하시거나 시간 남을 때, 별다른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여러분 기록하시거나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 중요한 것으로 함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삶에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마인드 세팅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 지속해서 좋은 감정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것으로 매일 채워 넣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체의 원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비워놓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들로 재정적인 상태, 정신적인 풍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심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고 기록하고 말하고 상상해라, 시각화해라. 그러면은 과정을 거친 사람은 행동하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또 그거를 지속하기가 쉽다. 저는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나쁜 것들을 비워내고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많이 채워놓고 계시죠. 저도 매일 좋은 것들로 많이 채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들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지속하기입니다. 성장이 멈추는 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배우기를 멈추고 성장하기를 그만둡니다. 현실에 나를 맞추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이것저것 호기심에 많은 것들을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런 과정을 서슴없이 겪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성장하기를 멈춥니다. 겉모습은 성장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또 변화하는데 멈췄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직장에 들어간 순간 성장을 멈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 익숙할 무렵 그 익숙함에 속아서 배우는 것을 멈추기도 하죠. 이쯤 하면 됐지 뭐. 물론 적절한 휴식과 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성장은 자기를 위한 성장,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임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변화와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무엇이 될까요? 먼저 직장 생활에 적응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익히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마인드맵을 설정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심고 심은 대로 거두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맡은 일도 척척 잘 해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단계가 된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변화와 성장을 위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수많은 예가 있겠죠. 매일 만보 걷기, 운동하기, 매일 영단어 1개, 문장 암기하기,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 가기, 1년에 한 번 부모님 파티해 드리기, 일주일에 한 번만 음주하기, 일주일에 한 권 책 읽기, 하루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 쓰기 등등. 여러분들 너무 설레지 않나요? 직장 출근할 때 설레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내면의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들을 기록하고 상상할 때 너무 설레이는 이런 감정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변화를 위한 리스트를 적었으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출근 전, 퇴근 후, 잠들기 전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우리 뇌는 현실과 미래,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몸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 즉 동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하기, 시각화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매일 변화와 성장의 기쁨을 맛보며 성공의 씨앗을 수확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